네, 안녕하십니까. 1호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은 체와 용에 관한 명리학의 체용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뭐 이렇게 이제 추천해 달라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모르는 걸 물어보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추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뭐 그런 커뮤니티, 이제 컴퓨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는 뭐 자동차를 이제 추천해 달라, 나는 지금 여건이 이렇고 가족이 몇 명이고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고 이랬을 때 예산은 얼마고 이럴 때 나한테 좋은 자동차는 뭐냐, 막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답을 알려주려고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뭐 내가 무엇을 뭐 사려고 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뭐 투자하려고 할 때,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 모르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제 유경험자들 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제가 봤는데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의 이제 글이에요. 이제 컴퓨터를 잘하는 이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컴퓨터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레알 찐 고수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고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수는 삼성 LG를 이렇게 추천하고, 중수는 이렇게 이제 가성비 브랜드를 추천한다. 하수는 회사별로 디스만 갈긴다. 그러니까 이제 단점들, 막 이제 어떤 그 회사 제품마다 단점들만 이렇게 나열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제 경험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 경험인데요. 그 이제 그 해외 외국에, 저 같은 경우 이제 호주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처음에 오고 이러면은 뭐 집도 얻어야 되고 자동차도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어 어떤 자동차를 사야 되냐라고 이제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제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면, 이제 고수는 도요타 camry 사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현대 소나타 같은 차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삼성 LG를 이렇게 추천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그런 차보다는 이제 이런 면이 더 좋고 가격 가성비가 더 좋고 막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래도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산다고 해도 전혀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게 맞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저가 브랜드, 뭐 성능이 좋고 뭐 이런 거를 추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샀을 때 과연 고마워하겠느냐, 즉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어드바이스겠느냐, 거기에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 고수는 이제 그런데 추천해달라고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답을 안 하는 거죠. 네, 다 좋아요 막 이러고. 네, 아니면은 네 그냥 뭐 유명한 브랜드 이거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유명한 브랜드는 이제 다른 저가 브랜드보다는 이제 같은 동일한 가격에 그런 그 스펙이 좀 낮게 돼 있잖아요. 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 사라고. 네. 왜냐면 깊고 좋은 거 설명해 추천해주고 그래도 그것들이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맞지가 않으니까 좋은 말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상담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명리 상담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이제 애들 뭐 학업 성적 상담, 학교 생활 무슨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럴 때도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그런 여건의 차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하게 잘 알아야 이렇게 솔루션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애가 그냥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뭐 어떤 애는 용돈을 어떤 사람 용돈을 끊어라 어떤 사람 뭐 혼내라 뭐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뭐 도움이 안 되는 쓸모가 없는 이제 그런 답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뭐 컴퓨터 하나 물어보는 거, 자동차 하나 물어보는 거, 또 내가 이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용 자금이 얼마가 생겼는데 그것도 역시 그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정제가 강한 사람이라면 원금 보장이 되는 그 사람 사주가 정제가 강한 사주라면 원금 보장이 되는 비중이 클 테고 어떤 사람은 이제 편제가 더 크고 이러면 원금 보장되는 것보다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을 이제 추천해 줘야 이제 맞을 테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정답이란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답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답을 안 해줘요. 예. 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좀 바보같이 얘기하고 어리숙하게 얘기하고 또는 뭐 바보 같다 어리숙하다 그게 아니라 약간 좀 경망스럽게 얘기하고 자기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숨기지 않고 좀 어설프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비속어도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 같은 거 하고 막 이럴 때도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데 이렇게 어리숙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엄한 척, 내가 뭐 잘 아는 척,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요. 굉장히 이제 아주 지적으로 높은 사람인 수준이 매주 뛰어나고 아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오히려 더 뭐 잘 모른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제 감추기 위해서 또 겸손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좀 어리숙하게 보여서 그 사람의 이제 경쟁자나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날 이렇게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이제 시샘이나 질투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오히려 그런 B급 정서를 나타내고 막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삐딱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주로 얘기하자면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관성이 무력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근엄해 보이고 뭐 잘난 척해 보이고 뭐 폼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사주에 이제 관성이 이제 무력하고 관성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인성은 인성은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주 뭐 아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전문가의 그런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성이 이렇게 관성이 없으니까 의시되거나 잘난 척하거나 막 이렇게 젠체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그런 인정을 이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주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이제 구는 그렇게 이제 위트 있고 막 그렇게 위트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자기를 좀 어리숙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반대인 경우도 있죠. 정반대인 경우. 사실은 자기 안에 이렇게 든 게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제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잘 아는 전문가인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관성이 강하지만 대신 이제 인성이 약한 사람들. 그렇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니까, 관성이 강하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그 학문에 대한 지적 욕구, 지적 호기심 이런 게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존경을 바라는 마음에 이제 학위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고 이런 분들이. 네.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뛰어난 사람으로 잘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관성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관성 자체가 이렇게 재생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를 끌어올 수 있는 신뢰를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 나의 말에 이제 권위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이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생관되는 사주들, 관을 쓰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이 이제 실제 자기보다 더 이렇게 좀 근사하게 보이고 쉽게 말해서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본체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작용을 이제 알아야 된다. 즉 이 사주는 인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인데 이제 그 관성이 사주에 무력하고 이러면 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인성이 강한 사주에 있어서 나타나는 작용, 즉 이것은 뭐 이제 식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십신이든지 간에 그 쫓는 바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극을 하는 대상이 내가 이제 쫓는 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쫓는 바는 식신상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탈권위적이고 이렇게 반지성주의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관성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그 쫓는 것은 이제 일간을 쫓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쟤는 또 인성을 이제 극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관성이 이제 일간을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자기 이제 인정받고 자기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이제 시속 게임 같아서 관성이 강하면 이제 일간의 그런 영향력, 일간의 힘 이런 것들을 이제 쫓게 되는 것이고 인성이 강하면 이제 식상을 이렇게 또 쫓게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런 상반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은 그것이 개인의 삶의 행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모습 자체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 도덕경은 충기이위화에 충돌하는 기운으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즉 나와 상대되는 정반대되는 그런 작용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화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을 명략으로 즉 사주로서 보게 되면 이렇게 체와 용의 관계. 그래서 이 체가 어떠한 작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카푸어라고 한다면 카푸어라고 했을 때 그 카푸어라는 말이 이제 자기 경제 수준에 자기 소득 수준에 자기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가의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를 모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카푸어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카푸어는 완전히 이제 자기 만족으로 즉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1970년대에 나온 아주 그 특이한 자동차 내가 이걸 너무 좋아했던 특정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즉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편인이 강한 사주죠. 이제 편인과 재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 오타쿠 이제 이런 사주가 되는데 그 특정한 그런 자동차를 자기가 감당이 안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희생하고 이 자동차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이제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주는 사실 일반적인 그런 카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 나는 뭐 하루 세 끼 뭐 라면만 먹어도 나는 이 차만 있으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를 타서 이렇게 과시하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성이 이제 강한 재생관이 되는 이제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 사주의 체와 이 작용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그렇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 누구 과시가 아니라 나는 요것만 있으면 돼.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카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그 원하는 그 자동차만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사람의 안목으로 이렇게 그 이목 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게 자기의 그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내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관성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자는 이렇게 하차감 때문에 사는 사람은 관성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이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인성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카푸어인데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랑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최고로 눈치가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최고로 눈치가 좋은 사람은 이 눈치가 빨라서 이제 편인이 강하면 좀 눈치가 빠르기 마련인데 편인이 강해서 이렇게 눈치를 봐서 내가 여기서는 좀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눈치가 있는 것서 이제 적시적절하게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최고로 눈치가 좋은 사람은 눈치가 없는 척하는 사람.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최고로 눈치가 좋은 사람이죠. 제가 이제 자주 뭐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9시에 딱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싸하고 그랬을 때 눈치가 딱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자기도 이제 조심히 들어가고 조용히 이제 자리에 앉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눈치가 좋은 건데 더 눈치가 좋으면 어떻게 돼? 그런 게 느껴지더라도 그냥 뭐 자기 식대로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고 그런 게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최고로 눈치가 좋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 바보인 척하고 바보가 이렇게 이제 잘 아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주위에서 누가 물어보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대답하지 내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제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먹히질 않겠다 뭐 오히려 더 욕을 먹겠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맞게 자기가 이제 대처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 지자불언, 언자부지. 그래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왜 아는 자는 말하지 않냐면 이 노트북이, 이 자동차가 제일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되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다가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부처님의 설법에서도 대인, 대기, 방편, 비유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자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역시도 이 사람의 자기 모습을 자각하는 것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어떤 솔루션이 해결책이 이렇게 제시가 돼서 이렇게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자기의 삶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삶의 문제는 자기 자각으로부터 이것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리 상담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능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뭐 삶의 솔루션이나 해답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이러면 이제 을사년에 금년이 을사년이니까 뭐 간목일주가 을사년에 운세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세운보다는 대운이 더 중요하고 또 세운이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주 8글자에서 또 대운 안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간목일주에 뭐 을사년 운세, 경금일주에 을사년 운세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주가 연월일이 똑같아도 시주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사주가 되는데 어떻게 그 일간 하나만 놓고 또는 육식갑자의 그런 일주 하나만 놓고 이런 세운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공부하는 데는 약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의미는 없다. 특히나 이제 이 체와 용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사주 8글자가 체가 되고 대운이 용이 되고 사주 8글자 내에서는 일간이 체가 되고 월지가 용이 되고 천간이 체가 되고 지지가 용이 되고 이런 체와 용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크게 보자면은 이 명리학은 이런 세세한 그런 작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들을 예측하거나 사건 사고들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타고난 생년월일시를 그때의 시간을 그때 그 8글자 간지를 놓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10살 때 보건 내가 70살 때 보건 똑같은 사주 8글자와 똑같은 대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이 사람의 타고난 모습, 이 체가 더 중심이 되는 것이지 이게 한의학처럼 이 사람의 지금 뭐 열이 어디 표에 있냐, 리에 있냐 뭐 이렇게 뭐 그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작용에 이게 포커스를 맞춘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본체에 좀 더 중점이 있는 게 이게 그 사주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리학에서 음양오행이 기본이 되는데 한의학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의학은 이제 보다 더 오운육기라는 이런 그 작용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게 보다 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왜 이 똑똑한 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구느냐? 왜 이렇게 얘는 알고 보니 뭐 잘 알지 못하는데 굉장히 근엄하게 내가 이렇게 뭘 잘 아는 것처럼 전문가의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이러느냐. 이렇게 이제 본체와 작용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제 사주의 체와 용을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결국 이게 사주 8글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나 그래서 이렇게 그 사주의 그런 본체의 모습을 알지 못하면 작용의 모습을 알 수 없고 이 사주 본체의 모습은 이 사주 8글자를 다 알아야 그 개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지 이 사주 8글자를 모르고 그냥 일주만 놓고 또는 일간만 놓고 이렇게 세운을 보거나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두서없는 말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이 틀이 되는 체와 용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